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진수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방통위가 2020년도부터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했는데 혹시 취지 무엇인지 아실까요? 예, 인터넷 상에서 특히 플로팅 광고라든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광고를 제한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2016년도 미국 대선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 트럼프 지지라는 허위 조작 뉴스가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팩트체크 필요성이 더 주목받게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배경으로 2018년도 방통위의 인터넷 신뢰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에서 팩트체크 활성화 관련 시스템과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9년도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플랫폼 사업자, 시민, 언론, 정부 등 분야별 제안 사항이 발표되었는데 이 중 정부에는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습니다. 예, 같은 해에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증오와 혐오, 너무나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 국회 예결위에서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신규 세부 사업 추진이 요청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 확산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면서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PPT 보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결산 상황을 보면 팩트체크 활성화 예산이 2023년도, 24년도에 불용되고 올해와 내년에는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아시다시피 2023년 1월에 팩트체크넷 쪽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질문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동안 국정감사에서 당시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편향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2024년도 초에는 방통위 감사 결과 간접보조금 사업자의 부정수급도 지적했다고 합니다. 반면 그 해당 사업자인 빠띠 아까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방통위가 제시한 기준을 따랐다면서 보조금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현재 이의 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상세히 들여다보면 SNU 팩트체크의 네이버 지원이 끊긴 게 2023년 말인데 공교롭게도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팩트체크넷 사업에 대한 방통위 감사가 바로 다음 달 9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했고 이에 맞장구 치면서 여당인 국힘은 국민 혈세로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팩트체크하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모두 다 윤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위원장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업자를 정치 편향성으로 몰아가면서 탄압한 것 아닌지 심각하게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게 답해 주십시오. 예,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월에 팩트체크넷 쪽에서 사업을 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는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감사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네, 진행이 못 됐기 때문에 예, 시간 관계상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추후 저희가 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와 국힘이 탄압한 빠띠는 국내에서 최초로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등 전문성을 충분히 가진 조직으로 인정받았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 아니로만 답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표적감사로 민간 팩트체크 지원을 무산시키고 당시 여당도 편향성 시비를 제기했으니까 사실 그럼 남은 예산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잘 사용하면 될 텐데 아까 보셨듯이 23년도, 24년도 결산을 보면 불용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위원장께서도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와 대책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공감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일 텐데 왜 불용 처리한 것인가요?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체크넷 자체가 해산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정부
지금 아까 그 편향성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들어가는 팩트넷 자체가 편향성 시비가 있어서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네, 팩트 체크 하겠습니다. 그럼 팩트 체크를 해야 말씀을 드리잖아요. 현재 위원장실에서 팩트 체크 중입니다. 네. 왜 그러세요? 팩트 체크를 예, 하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저희 여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구 던지고 있는데요. 지금 인터넷 환경 조성 기반 사업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플로팅 광고 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플로팅 광고는 인터넷에서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핸드폰을 켜면 막 돌아다니는 광고, 그 X로 누르면 그게 없어지는 건데 그 플로팅 광고가 너무 좀 지저분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을 찾자라는 거는 인터넷 광고 문제 얘기예요. 플로팅 광고를 인터넷 환경 기반 조성 사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팩트체크 네트는 2022년도에 2023년도 예산을 빵원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스스로 이거를 이사회에서 해산이 된 거고, 그것을 2024년 1월 달에 이진숙 위원장이 2024년 1월 23일 날 복귀하고 그 직전에 감사원 감사를 자체 감사, 방통위 감사를 시켜서 과징금을 7억 4천만 원을 불리게 했습니다. 그해 4월 달에 이진숙 위원장이 1월 23일 날 복귀하자마자 제일 먼저 결정했던 사건이 김태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둘이 있을 때 했던 게 팩트 체크 네트에 대한 과징금 부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이 질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답변을 일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국회에 와서 답변을 좀 준비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후에라도 그렇게 좀 일단 준비하고 나와라. 뭐 이거는 뭐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책임을 자기 답변에 대해서 누구나 책임져야 하고요. 방통위 사무처장님, 네. 팩트 체크 넷과 관련한 이진숙 위원장 답변 들으셨죠? 네. 저희도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그 팩트 체크 넷과 관련하여 자료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지금 빨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가 오면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